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반찬도 늘 먹던 것이었고 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시어머니는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하루 일과에 지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 옆에서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는 별뜻 없이 며느리를 보며 말을 건넸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 말은 걱정에 가까웠고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식탁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며 표정을 굳혔어요. 며느리는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고 그 말로 대화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식사는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까 아버지 말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냥 걱정하신 거 아니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난 자꾸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은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아들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말투와 표정, 예전의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음날 식탁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같은 방식의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나만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들의 마음에는 작은 의심을 남겼어요. 아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느꼈어요. 아들의 말투가 전보다 짧아졌고 시아버지를 향한 시선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섰다가 가정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냉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이 예전처럼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그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상황을 넘기려는 선택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말 하나가 씨앗이 되어 갈등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그날 이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표현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직접적인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진 않은데 계속 겹치니까 힘들어. 그 말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들의 해석을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아내가 반복해서 같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보려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직접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확인은 이미 의심을 전제로 한 관찰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평소의 모습에서 이전과 다른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다는 점이 무관심처럼 느껴졌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순간마다 거리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아내가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그 생각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었고 대답도 짧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괜히 나섰다가 아들 부부와의 관계까지 어긋날까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며느리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의 수위를 조금씩 높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 아들은 점점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부모보다 아내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 선택이 부모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관계를 바로잡고 있다고 여겼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말을 아꼈어요. 괜히 설명했다가 더 큰 오해를 살까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침묵은 아들에게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어요.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의심은 반복되며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굳어졌어요. 가족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었고 말이 오가더라도 필요한 내용만 짧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지만 원인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아들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섣불리 묻지 못했어요. 아들은 며느리 옆에 앉아 부모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시아버지를 향한 시선은 짧아졌고 질문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느끼면서도 바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예의를 지켰고 집안일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는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좀 숨이 막혀. 그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는 아들의 판단을 계속 자극했어요. 아들은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되뇌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아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괜히 캐묻는 순간
며느리가 상처받았다고 느낄까 걱정했어요. 그 걱정은 시어머니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조용히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아버지랑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 대답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의 침묵이 상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첫 말을 꺼내기에는 늦어 보였어요. 며느리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을 얻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작은 불편함은 반복되며 큰 문제처럼 자리 잡았어요. 아들은 부모 사이의 어색함마저 아버지의 문제로 연결지었어요. 그 해석은 며느리의 말과 자연스럽게 맞물렸어요. 아들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깨는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 망설임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묻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부부 사이에도 설명되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노부부의 마음까지 갈라놓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쌓여갔어요.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어요. 침묵은 갈등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키우고 있었어요. 가족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노부부의 하루는 예전과 같은 흐름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어요. 아들의 태도, 변화는 노부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이어졌고 시아버지는 혼자서 여러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말수가 줄고 집안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좁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선택이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는 대화를 끝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미 꺼내지 못한 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남편과 자신 사이에도 벽이 생겼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벽은 다툼이 아닌 침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상의하는 일은 많았지만 아버지에게 묻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실은 시아버지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갈라진 틈을 메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낼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망설임은 시어머니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부모 사이의 어색함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은 며느리의 말과 맞물리며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들은 부모의 관계까지 자신이 정리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노부부 사이의 냉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냉기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시선은 점점 더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그 흐름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말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씩 덧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남편의 굽은 어깨와 말라가는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아내까지 더 깊이 상처 입을 것 같았어요. 그는 감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이 갈라짐을 멈추지 못하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해져 있었어요.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고 얼굴에는 단단히 굳은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말을 아꼈고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탁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터질 것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지만 숟가락 소리만 오갔어요. 아들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결국 아들이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었지만 이미 날이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짧은 질문에 아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집에서 계속 불편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에는 구체적인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곧바로 끼어들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아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대화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입을 열고 싶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오해가 쌓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태도를 보자 말이 목에서 막혀버렸어요. 괜히 나섰다가 상황을 더 키울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침묵은 아들에게 또 하나의 확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완전히 몰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질문이 아니라 결론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없다. 하지만 그 설명은 아들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더 이상의 해명을 허용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말로는 이 상황을 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도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시아버지를 문제의 중심에 두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침묵이 상황을 어디까지 몰고 왔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식탁 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이 자리에서 더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는 경고와 선긋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식사는 끝까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아들은 자리를 먼저 떴고 며느리는 잠시 뒤를 따랐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온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말로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감정으로 맞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갈등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아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며느리는 그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불을 끈 부엌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낮에 있었던 식탁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아들의 단정적인 말투와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번갈아 떠올랐어요. 시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의 침묵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봤어요. 말로 설명하려 했던 순간마다 번번이 막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질문이 아닌 결론만 남아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서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서랍은 평소 거의 열지 않는 곳이었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휴대폰은 몇 달 전부터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던 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 남겨둔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는 혹시 모를 오해를 대비한 선택이었고 이렇게 쓰이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휴대폰을 손에 쥐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의 전원을 켜자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어요. 저장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고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 파일은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기록을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분노, 며느리의 반응, 아내의 충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남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말을 걸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입을 열면 더 늦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선택 역시 또 하나의 침묵이었어요. 며느리는 방 안에서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오늘은 좀 세게 나간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정리해야 돼.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어요. 거실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서랍 속으로 다시 넣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그 파일을 바라보며 내일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말이 아닌 기록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서 각자 다른 생각을 안고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자신의 판단을 굳히고 있었고, 며느리는 상황이 안정됐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불안과 후회 속에서 뒤척였어요. 시아버지는 침묵을 끝낼 준비를 마쳤어요. 조용한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족의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장면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가족은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숨을 삼켰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이야기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그 짧은 문장에서 남편의 결심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은 표정이었어요. 말로 설명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아들을 향해 있었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를 향한 말이었어요.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또 같은 이야기 하실 건가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는 그 동작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숨을 멈춘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몸을 굳혔어요. 곧이어 휴대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식탁에 있는 모두에게 익숙했어요. 며느리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가공 없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상황을 왜곡하고 아들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마디가 지나자 얼굴이 빠르게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만 의심하던 장면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침묵을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였어요. 녹음이 멈추자 식탁 위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변명보다 훨씬 강한 설득이었어요.
거짓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이었어요. 며느리를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혼란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순간을 막지 못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왔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끝까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는 힘이었어요. 식탁 위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진실은 그렇게 말보다 확실한 형태로 드러났어요. 가족을 갈라놓던 거짓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어요. 모든 선택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내려앉은 침묵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내렸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변명보다 후회가 먼저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먼저 자리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동안 침묵을 선택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잘못했어. 그 말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크게 기뻐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말은 용서라기보다 상황을 정리하는 말에 가까웠어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모두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감싸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그 말은 모두를 향한 부탁이었어요. 다시는 침묵으로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의 얼굴을 다시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표정에 드러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탁을 정리했어요. 그 행동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갈등을 끝내는 방식이 고함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그 이후의 문제였어요. 다만 이 집안에서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남은 세 사람은 잠시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는 서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부모 곁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 집의 시간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